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철도 계획 중에 가장 이제 고퀄리티 상위 레벨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 정보를 잘 알아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귀에 딱 찍어 온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이제 교통이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투자에 있어서 철도망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시현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요즘 뭐 부동산 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고민 많으시고 머리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는 벗어나서 좀 가벼운 얘기로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이 철도망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 바로 신분당선에 호매실이 들어간다라는 예비타당성 통과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말은 기존에 여기로 지나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던 게 확정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자, 이게 올해 2020년 1월 15일경에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수원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그 지역 일대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이 역세권이 확정이 되면서 그 지역들의 집가들이 많이 상승됐었는데요.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호매실에 있는 곳은 현재 5억 1월 12일, 그러니까 15일에 발표가 나기 전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5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한 달 사이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30%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수원 내의 우만동 쪽의 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도 2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다가 이게 두 달 사이에 한 50% 가까이 가격 상승이 됐었습니다. 이 정도로 철도 하나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얘기 하나만으로도 가격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서울 내에서는 서부선이 또 이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었습니다. 조금 전 얘기 드렸던 예비 타당성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발표됐던 게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대 입구역부터 해서 여의도 지나서 저기 위에 응암동까지 세전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 발표됐던 게 6월 22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봉천동 두 군데 있던 아파트들의 가격이 1억 중반, 1억 5천 가까이 상승을 하는 한 달 만에 이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이 정도 20%, 25%, 23%, 25%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이만큼 지하철 하나가 뭐 선다, 만다 이런 내용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옥석 가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하철 생긴다라는 얘기 나오면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자 적격성 통과를 했다라고 해서 다음 내년부터 뭐 바로 통과가 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걸리고 얼마 기간들을 가지는지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 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철도망이 진행이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요. 첫 발표가 되고 중요한 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되고 민자 적격성 통과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통과됐던 서부선과 신분당선 호매실로의 연결, 이게 바로 이 노선의 연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기간을 가지고 착공까지 가는데 이 착공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여기 보이시는 이 기간들을 가지고 착공해서 공사를 가지는데 이 공사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노선이 GTX-A, 신안산선, 8호선 별내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 이번에 완공이 됐던 5호선 하남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완공이 되면서 그 일대의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들을 많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들 찾아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노선이 요 정도 요 과정들에 있다. 요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첫 발표가 되고 요 때부터 요 기간은 사실 대충 뭐 이 기간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곳들은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이게 통과가 또 안 되면 계류해서 허송 세월을 한참 보내고 나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과거에 우선 진행이 됐던 노선들, 방금 말씀드렸던 5호선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들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얘기가 나왔던 2004년도에 첫 이 연장 노선이 발표가 되고 나서 타당성 통과를 2011년에 시작을 하고 통과를 했고, 그리고 나서 착공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5년의 공사 기간을 가지고 올해 8월에 지금 완공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건 연장선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길게 가는 거, 그리고 이게 열악한 지역에 길게 지나가는 곳들은 뭐 말도 많습니다. 우리도 넣어달라, 뭐 어떻게 여기도 정차역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안산선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 서울 10호선이었는데 그 10호선이 무산이 되고 신안산선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1998년에 얘기했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바로 처음에 예비 타당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확정이 안 됐던 걸 이렇게 노선이 나오면 사업성이 나오니까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 2003년도에 얘기가 나왔지만, 서로 넣어달라, 우리도 여기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로 지나갔을 때 이게 사업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안산선 노선도가 2014년도에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5년이라는 시간, 최소 5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을, 여기다 역을 만들고 입구는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공사 예정 기간을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가지고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었죠. 여기가 사업성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사업성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과정들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는 도리어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 이 사업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파업도 일어나고 사업자도 변경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8년 만에 공사가 완료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업의 내용들은 정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의 대강적인 이 플로우를 알고 계셔야, 진행 흐름을 알고 계셔야 적정 타이밍을 재고 투자를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지금 쉽게 제가 설명하면서도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또 즐겨보시고 눈에 익혀 놓으셔야 또 되실 거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중요한 포인트 3가지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발표가 됐다고 무조건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강북횡단선이랑 GTX D노선이 지금 작년에 여기 진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되면서 지금 2028년에 강북횡단선이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소 1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야지 완공이 되는데, 너무 빠르게 이때 완공된다라는 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발표 후 보통 최소 15년 이상은 지나고 나서 완공이 되더라.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셔야 되니까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걸릴지 좀 대충 가늠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강북 횡단선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큰 이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 타당성. 이게 아무리 노선이 좋다 하든 이 노선이 정말 꼭 생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통과를 못하고 진행을 안 합니다. 우리가 뭘 투자를 할 때도, 시간을 들일 때도 이 시간을 들이는 만큼 돈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 얻어오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을 투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업 시간을 투입을 하고 돈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이 바로 예비 타당성입니다. 이 예비 타당성은 보통 3도심이라든지 주요 일자리를 지나가야지만 통과가 되는 약간 법칙 같은 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들 위주로 좀 주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이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 대충적으로는 이제 노선이 확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변동되지는 않고, 거기서 그 통과됐던 라인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역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노선이 살짝 변경된다든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서부선이라든지 그리고 신분당선 호매실로의 연장 이런 노선들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완공돼서 우리가 이용하기까지는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당장 요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못 모르고 내일 당장 아니면 내년에 당장 우리가 5년 뒤에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서울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 호매실 내 신분당선이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 이사를 가면 빠른 시일 안에 내가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 그래서 5년 정도 최소 5년 하지만 이게 또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고도 대표적으로 지금 GTX 신호선이 이 노선이 완공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데서 우리도 넣어줘 우리도 정차역 만들어줘 이러면서 기존 노선도를 또 변경하게 어디에다가 정차역을 만드는 걸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니까 꼭 지금 현재 기존 인프라들을 모두 좀 그래도 대충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앞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선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8호선 별내 연장, 여기가 구리 남양주를 지나가는 중요 8호선 연장이 될 거고 GTX A 노선도 지금 벌써 공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23년, 늦어도 2024년 정도에는 완공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 여의도를 들어가는 신안산선도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안에는 앞으로 한 4년이겠죠. 그 기간 안에는 완공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준공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노선으로 뽑고 있는 데가 월고 판교선, 요 노선 인근으로 해서 지나가는 곳들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위례 신사선도 앞으로 들어갈 거지만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 다 돼서 이게 벌써 가격이 올라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반영이 너무 많이 됐으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완공 시기 그리고 착공 들어가고 하면 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GTX B 노선, C 노선들 이제 타당성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당장 생기는 것들, GTX A 노선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보통 보면 이런 노선들 빨리 진행되겠다, 뭐 정치하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를 너무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이게 조금 더 냉정한 판단으로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지 판단을 하셔야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판단을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